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우혜진 더드림 SNC 대표, 김덕고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보시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덕에 많이 올랐던 종목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락에 따라서 가치 조정을 받는 이 시점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 엔비디아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낙폭이 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이 국내에서 이 정도면 정말 큰 건데 2% 가깝게 하락하는 걸 다행이라고 봐도 될까요? 거두절미하고 두 분께 투자 의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일치됐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의견부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신 가장 큰 이유 뭘까요? 그전에도 태고 작가님 같이 나올 때도 SK 하이닉스는 작가님은 계속 이제 기승전 하이닉스다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제 26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세가 나올 겁니다.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실적이 별로 선박하지 못하고 좀 많이 열세가 됐다. 예상보다 많이 높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후퇴했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지금 HBM3 시장을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 SK 하이닉스 이렇게 세 기업이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성장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HBM 시장이 성장한다. 이 부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쟁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앞으로 점유율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추가적인 물량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입김들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좀 조정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도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이제 패시브 투자의 함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에 엔비디아가 담길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 ETF나 펀드에 아직 이제 이 자금들이 안 들어왔다. 엔비디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금 과잉 수익권이다. 그러니까 과잉 매수를 했다. 그러니 매도를 하겠다.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연일 7%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가 커플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되어 있는 국면은 있기 때문에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대표님,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니까 한 달 전, 3개월 전 지금처럼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저에는 엔비디아의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약간 조정세가 들어갔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커플링 돼 있다라는 것이 한 달 전, 3개월 전에 지금의 조정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엔비디아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평균선을 이탈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이 평균선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버블 장세냐 이 부분들이 이제 거론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한 분이 가장 이제 비관론자, 그러니까 증시 비관론자라고 대표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도 S&P 500이 연말까지는 4,8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증시에 브레이크가 없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느냐, 오히려 증시가 끝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AI 산업은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미국이 절대 놓치지 않을 산업이라는 부분들만큼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과 이제 경제적인 협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을 해왔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향 이제 수출 부분들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안심할 수 있는
동북아 생산 기지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일단 대만 같은 경우는 전쟁 위협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전진 생산 기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팬데믹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왜 갑자기 부각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에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제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한국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과의 어떤 외교적 관계 부분들이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목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매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펀드들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비중을 확 늘리지 못했고 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SK하이닉스로 좀 내가 걱정이 된다, 뭐 우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10% 내외의 뭐 손절매를 대응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혜진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었는데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랑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기업의 연결고리와 함께 투자 전략 좀 같이 세워주시죠. 네, 우선 앞에서 대표님이 너무 말씀을 이제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개인 투자자, 우리 또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 단기 과열에 대한 그런 저는 건전한 조정, 너무나 당연한 조정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미국에 대한 그런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 지금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그렇게 뭐 실망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대한 훈풍 그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여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6월이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뭐 출렁거리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여력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에 너무 매력적이다. 네. 네, 우혜진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약간 비틀어서 삼성전자는 있잖아요. 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탄력성을 보니까 내려갈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칫 놓쳤던 게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또 우려감도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8만전자를 기다리셨고 사실은 그 HBM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도 그런 기대감을 정말 많이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크고 좀 더욱더 무거운 뭐 SK하이닉스는 그럼 크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탄력성이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는 워낙에 그 선두 주자로 선점을 하고 있고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따라오는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 좀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 1위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은 사실은 조금 더 좀 더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뭐 이런 HBM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좀 확실하게 확고해진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만큼의 탄력성은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 SK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려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 보셔서 또 심리적인 이 압박을 저희가 이 시기에 잘 또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자, 빠르게 두 번째 종목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운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이 안에서도 탄력이 좋은데요. 해상운임이 지속해서 오른다라는 호재가 있고요. 컨테이너선 운임을 중심으로 해상 운임이 계속 오른다라는 말이 해운주 안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투자 의견 받아보죠. 카드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은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김덕구 대표님, 저희 홍해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위기까지 더해지며 언제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 해운주대에는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안 산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2020년도, 21년도, 20년도 이때 당시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제 막히게 되면서 운임료가 폭등했던 사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본의 에버기브노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서 수에즈 운하를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뭐 몇 달 동안 이제 운임료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운임료에 대한 변동 부분들도 주시를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동 위기 사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그 수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닷물의 높이가 지금 수위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4월부터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이제 라니나 현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바닷물 수량이 지금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운행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4월 초부터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반등을 했던 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 이제 중동 리스크 자체에 장기적 영향을 주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분간은 계속 이제 중동의 위기는 계속 이제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문제는 이 운임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기적으로는 뭐 해운사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이 올라간 운임료를 가지고 비싸진 운임료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해운사 입장이면은 사실 이 부분들이 썩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동부 항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노조 파업도 있다 여러 가지 소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벤트성,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병목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운임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경기가 다시 회복하려는 국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물동량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영향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물론 PPI 지수가 좀 실질적으로는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걸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해운 물동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다 이런 내용을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뭐 상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자금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분기 동안에 항만에 저축해놔 비축을 해놨던 이 철광석을 다시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운송을 하는 부분들이 커질 것이고요. 여기 이제 운임료까지 다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중국발 경기 부양책이 발생됐을 때는 이 해운료가 운임료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대관해운 같은 경우도 주가를 뭐 2,600원 이상까지 좀 올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단기적인 촉발 요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해운업체한테 운임료 상승은 좋죠. 근데 지금처럼 중동발 노이즈에 의한 운임은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성으로 봤을 때는 안 산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좀 상승 추세에 올라가 있고 당분간 좀 지속될 거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성으로 봤을 때는 오늘 아무래도 해운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오늘 좀 윗골이 긴 음봉으로 지금 또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좀 장기적으로 나는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사셔도 될 것 같지만 오늘 좀 단기성으로 봤을 때 안 산다의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모멘텀은 그래도 유지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접근은 조금 쉬어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라기보다도 지금 자리에서 투자는 좀 조심하자.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매력이 있는 대한해운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GS 글로벌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요. 금요일 상한가 어제 급등,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이 순환매로 봐도 되는 걸까요? 자, 간다 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높다 하는데 계속 가고 있어서 참 이 기로에서 결정이 어렵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안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김덕호 대표님, 버틴 자가 승리하는 요즘 시장 흐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큐를 던지더라고요. 그래도 사면 혹시 오를 수 있잖아요. 라는 이 희망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산다고 해야 주가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올라갔는데 그다음 빠질 때는 누가 빠지냐를 대비할 때는 저희가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적어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지금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 이거 뭐 10연상 갑니다. 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2020년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한가를 10번을 연속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뭐 매일경제도 그렇고 다른 증권 경제 방송에 있는 분들이 뭐 아 이거 삼성중공업 10연상 갈 거니까 절대 팔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신 분들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에 대해서 결국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분간에 이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겠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초전도체 관련된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매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특히나 뭐 현금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략은 되시겠지만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30% 50%씩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거 대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여전히 테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한테는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부담스럽죠. 네. 네, 방송에서 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자,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선뜻 손이 안 나간다. 네. 그러면 어떤 실체,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조금 바뀌면 그래도 많은 부담감을 안고 한 번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한번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제 뭐 시추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뭐 계속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행동으로 실행이 될 때 그때 정도에는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도 여전히 테마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로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좀 들어보니까 결국 사업성이 확인될 때 뭔가 실체가 드라마틱하게 밝혀질 때 그때 주가는 뭐 약간 모멘텀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때 쳐다보자라는 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저희가 쭉 다뤄야 되는데 그 실체가 언제 나올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자, 삼성중공업은 사실 조선주 중에서도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두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보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삼성중공업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럼 이번엔 우혜진 대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실적 말고 어느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돈 많고 탄탄한 기업을 조금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은 뭐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 시총 대비해서 매출에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추세가 지금 그렇게 꺾이진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 당분간 좀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사실은 오늘도 지금 5% 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그런 탄탄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반영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선주의 그런 수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면은 순환매 섹터 안에서 조선주 그 안에서도 삼성중공업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김덕구 대표님 통해서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평가 매력이 있다.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하지만 이달 흐름을 본다면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각각 10% 넘게 오르는 동안 이 삼성중공업 움직임이 뜨뜻미지근했었어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체크해야 될 내용 없을까요? 뭐 사실 이제 그동안 수주가 뭐 순서가 좀 바뀌어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이 부분 부각이 좀 덜 됐었고 오히려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 이제 추가적으로 LNG선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다 보니까 좀 종목이 좀 변동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조선업계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잠깐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거의 대부분 좀 묵직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매량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 했을 때 리스크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KDX 사업, 한국형 신형 구축함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누가 하느냐 이 싸움이 아직까지 지금 팽팽하게 긴장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박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현대중공업이 가져갈 가능성도 크긴 합니다만은 뭐 자체 뭐 소나라든가 이런 걸 기술을 또 개발했던 하나오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줄다리가 좀 오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병무청장군이 바뀌었는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뭐 강한 처벌을 줄 걸로 지금 예상이 됐었다가 이제 단순 뭐 행정처분만 하고 나면서 벌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뭐 벌점 차가 뭐 0.5점 차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편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누가 수주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오히려 내가 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뭐 LNG선 이쪽으로 내가 우회를 하겠다. 아예 나는 KDX 안 건들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KDX하고도 내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현대중공업과 뭐 하나오션을 조금 양분하셔서 접근하시는 것도 뭐 조선 업계에 대한 호황기를 좀 누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교수님? 제약바이오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들 뭐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연준이 7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네. 나온 상황이니까요. 자, HLB의 주가 한번 볼까요? 최근에 HLB가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HLB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먼저 김덕호 대표. 왜 부담스럽죠? 이거 많이 악재가 해소된 거 아닌가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기업하고 지금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FDA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실사를 못 나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교전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현장 답선을 못 나가서 문제가 된다.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뭐 뚜렷한 행보가 지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뭐 실적이 기대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리보세라님하고 켈란리주맙이 이제 결국 어떻게 주가를 만들어 가냐가 이제 이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리보세라비하고 켈란리주맙하고 이제 같이 병용요법을 했던 이 방식이 원래 비교 대상이었던 제품군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효율성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판매를 못 하니까 이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당 부분 훼손이 됐던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 HLB의 입장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HLB 생명과학이 이번에 이제 6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미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뭐 R&D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지금 사채를 뭐 뒷돌려 맞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한기평에서도 HLB 생명과학에 대한 뭐 신용등급을 B- 등급, 그러니까 이제 안전등급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한 상황인데 결국 이제 바이오 종목이 이제 주가의 반등은 단기 반등은 한 번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단순히 실적 기대감만 가지고 10% 이상 상승을 한다는 건 조금 의외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지금 훼손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주가를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단기 매물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되돌림 정도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뭐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은 이미 이제 많이 갔으니까 좀 거론이 안 됐던 HLB로 다시 네. 좀 매기가 몰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란 키워드가 일단 오늘 장에선 HLB에 붙은 상황인데요. 다만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이에요. 개인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은 또 매수를 하고 있어서 과연 결론적으로 누구를 웃게 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증입니다. 우 대표님이 도와주시죠. 네, 우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많은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사고 있는데 네. 우선은 외국인들의 그런 흐름들, 개인과 외국인이 좀 반대로 가는 흐름이 있죠. 근데 우선은 HLB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 자체가 제약바이오 자체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긴 한데 우선 HLB가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그런 뭐 신용등급 하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이슈가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HLB는 저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을 하기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다른 종목으로 난 제약바이오 무조건 해야겠다 하면 다른 종목으로 좀 우회하는 방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참 크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다른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것도 큰 종목이긴 한데 알테오젠, 네. 좀 그래도 확실한 네. 종목을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대안으로. 의견을 대안으로 좀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참 투자가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요. 그만큼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다양하고 저희가 공부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투자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점검한 HLB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그만큼 어렵다는 포인트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CC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 실리콘 사업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면서 꽤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오늘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KCC입니다. 투자 의견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덕호 대표님부터 가볼게요. 매수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이런 종목을 좀 보는 것 같은데 보수적인 이유 있을까요? 일단 실리콘 쪽 대해서 매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KCC가 실리콘만 매출 수밖에 없는 게 매출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최초 분기 보고서에 발표가 됐을 때는 실리콘 판매 비중이 그래도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였는데 오히려 이제 정정 보고서를 보고 나니까 52%로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바뀌었나라고 봤더니 그러니까 내부 거래에서 그러니까 실리콘 거래가 약 7천억 정도가 장부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되면서 정정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 물량들 자체도 이렇게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기업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금 영향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건자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용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뭐 주택단지 지금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신주택 조성 이런 것들 계속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거래가 된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 물량 자체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신축 건축을 짓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 부분들을 KCC가 100%다 수주를 받을지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은 KCC가 오늘 이미 급등을 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정 이후의 매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KCC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내부 정정 보고가 있었다. 내부자 거래간에서의 실적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요? 우선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보는 관점은 조금 실적 부분에 있어 실적 발표 부분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을 조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또 주가 상승에 그런 영향을 가져갈 거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면서요. 아까도 제가 뭐 유보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은 그 주가 자체에 대해서 너무 투기성 매매가 강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그만큼 가파르게 하지만 사실은 빠질 때는 정말 무섭게 네.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방송에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우리가 탄탄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KCC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큰 종목이 많이 오르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처럼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 모멘텀까지 우리가 끌고 가다 보면은 조금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짧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같이 참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탄탄한 기업을 보자 실적이라는 베이스를 KCC 안에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혜진 대표님은요. KCC를 포함해서 총 3개의 종목을 오늘 매수하겠다 의견을 주셨죠. SK 하이닉스가 그 첫 번째였고요. 삼성중공업, 방금 전에 본 KCC까지.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오늘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직까지 그런 훈풍의 여력, 매력적인 관점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 시에 더욱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의 탑픽은 SK 하이닉스 조정 시에 더욱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오늘 산다라고 했던 종목 역시 SK 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그 중에서 김덕호 대표의 탑픽은 제가 받아봤더니 또 SK 하이닉스네요. 네, 뭐 우혜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매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12월에 이제 블랙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HBM 12단, 그러니까 HBM3 12단 제품을 이제 집약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당장 12단보다는 이제 8단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실적은 하반기, 그러니까 온기에 좀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오히려 2분기 실적보다는 3, 4분기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되는 SK 하이닉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도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가 저희 산다 안 산다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자, 오후장을 바라보고 있어서 시장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의 시장 한마디는
실적주와 모멘텀에 집중하자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단기 테마성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손실 보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투자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좀 반도체 같은 이런 주도주가 좀 이끌어가는 장세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좀 테마성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이제 실적 그런 모멘텀까지 다시 한번 주춤했던 주가들 이제 다음 달부터 다시 한번 그 모멘텀이 상승 여력에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 대표님은 좀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그런 방법을 오늘 한마디로 주셨고요. 김덕우 대표님은 이렇게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실적이란 키워드는 동일하네요. 실적 주시한 손바뀜 정리해 주시죠. 일단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좀 오랫동안 자금을 유치해왔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엔비디아를 직접 매수하는 개인 투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가장 많이 유입을 했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조정받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면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 SK하이닉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뭐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성장 동력이 강한 이벤트가 아닌 실제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주로 다뤘는데 삼성전자는 흑전했고 SK하이닉스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자, 우혜진 대표와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